오늘은 2023년 2월 23일 목요일인 것 같네요. 2023년이 왔는갑다 했더니 어느덧 1월이 지나갔고 1월이 지나갔는가 보다 했는데 벌써 2월도 하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야, 예, 지혜수야, 예, 너 이리 와봐. 예, 예. 또 하나 누구냐? 응? 너 하나 있고 또 있냐? 나 혼자 있어. 너 뭐 일하겠냐, 금방. 세월이 빠르다고. 너 밥으로 아버지를 딱 찢어본다. 내 자식 왜 남한테다 전당 줘? 그래, 안 했어. 해놓고 안 했다네 또. 안 했어, 안 했어. 걱정 마. 세월이 빠르다 그랬어. 자. 하지마. 예, 내 자식으로 나가. 네가 뭐다 너무 졸도. 예, 하지마. 예, 예. 지그가 생각하고 한번 주면 좋지. 주지 마. 그리고 아침 밥도 밥 먹고 해서 먹고. 예, 저녁밥 해서 먹고 그래. 예, 예. 나 밥 안 먹어, 나. 밥 먹어야지. 밥을 안 먹어도. 밥 먹어야지, 안 그래, 먹어. 오늘 나는 밥 먹어. 밥 많이 드셔, 잉? 다 먹어, 내가. 알았어. 그렇게 밥 먹고 죽이지 말고. 나는 내 성장으로 나는 성장 안 해. 밥 먹지 마. 엄마야, 내가 그 밥을 먹었어. 내가 살을 찌워서 그래. 왜 이렇게 다 죽게 무서워. 죽게 먹어. 나도 죽게 먹고라고. 나는 내가 죽어서 성자한테 주고 성자한테 주고 나도 성자한테 나도 죽어줘도 죽게. 너가 한 번만 이런 말을 듣게 하면 내가 죽어버려. 네 밥을 줘. 네 밥을 줘. 저만 좋게 불러게. 불러다 놓고 나타나. 나 선자한테 주라. 밥잔 주라고. 너 근데 밥만 다 그래. 너 밥 있으면 잔 주라 그러고 그렇게. 예, 나 밥 한 단 줘라. 그 하면 나 밥 줄라냐? 예. 어디를 줘? 밥 많이 드릴게, 엄니. 에? 밥 많이 드릴게. 누구를 줘? 엄니를 드리지. 그럼 네가 그래 밥 먹으면 내가 밥 먹으려면 삽질 큰집 가서 내가 나 밥 있으면 밥을 주라 그런다겠지 내가 큰집 가서 밥 주란다 얘야. 큰집하고 오자고는 성재하고는 더 좋게 살아. 성도가 한 놈도 저놈 새끼 어디 가고 나 밥을 갖고 와서 내가 뭔지 아냐. 갖고 와서 먹어 다 먹어야. 내가 내 방 내가 먹어. 제 어머님은 치매는 물론이거니와 치매에서 시작된 그 선망현상, 우울증 이걸로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고 또 그를 지켜보는 저도 제 개인적인 삶은 철저히 유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식사 때마다 전쟁을 치르죠. 지금 이 모습은 전쟁을 치른 흔적이고
아침밥도 한 2수저, 점심은 한 3수저 그렇게 드시고 지금 안 드시네요. 어때? 강제로 떠들여도 안 드시고, 아주 심한 강제는 이물질이,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강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침대에 방금 눕혀드렸어요. 이런 현상은 자주 있는 현상은 아닌데 오늘은 좀 심하시네요. 한 1시간 정도 안정을 취했다가 다시 식사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어머님은 본심은 아니죠. 지금 저 상태가 제가 아들인지 알아요. 그러나 저한테 말을 올리죠. 제가 아들인지 알면서도 제가 드린 음식물을 그대로 뱉는다. 이 말은 지금 다른 제3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안에서, 어머님 안에서 어머님 본인과 현재 어머님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는 의지와 관계없는 언행이 저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 우울증이나 선망현상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본인의 또 다른 어떤 그 영이 안에 살아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식인 줄 알면서도 말을 올리고, 이렇게 좀 격한 언행도 나오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그러나 또 어느 순간에 따뜻한 어머님 본심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 모든 게 제가 어머님을 잘못 보살핀 데서 치매가 비롯됐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고 어머님을 제가 끝까지 지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같은 날에는 식사 때문에 1시간 동안 어머니랑 같이 실갱이를 벌이고 1시간 동안 어머님께서 세 수저밖에 못 드시고 모든 음식물을 뱉어버린 이 전쟁을 치른 후에는 저도 힘이 굉장히 빠지고 향후에 대한 자신감이 무력화되기도 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은 한 번 있을 때마다 어머님도 얼마나 힘드시겠고 그걸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 없는 저로서는 정말 무력감이 큽니다. 그러나 다시 되돌아보면은 이 모든 게 제가 사업 팽개치고 직장 팽개치고 또 마누라 핑계, 자식 핑계로 내 개인의 욕심을 채웠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자식을 그리워한 나머지 치매를 걸린 거예요. 치매는 그리움의 극한값입니다.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좀 환갑이 넘어서 생각해 보니까 치매는 그리움의 극한값이에요. 노인을
외롭게 하지 않으시면 치매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리움이 사무쳐지면은 치매 걸려요. 그래서 혹시나 자식이 없거나 친구가 없거나 이유와 어찌 되었던 혼자 계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정적인 시간이 많으면 안 되죠. 더더군다나 누구를 그리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워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워하시되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1년 내내 그리워한다면 이건 치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워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게 인생이고 그게 나이 먹어서는 추억으로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워하십시오. 그리워하시되 적어도 그것은 하루에 아마 2시간 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은 밖에서 활동하고 논밭갈이 하고 등산도 하고 체조도 하고 시도 웃고 좋아하는 유튜버도 보고 가능하다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왁자지껄 말도 하고 혹은 어떤 단체에 가입해서 동호인 활동도 하고 이래야만이 아마 치매에 안 걸리신 것 같아요. 인생은 한 번인데 제가 어머님께 어찌 이걸 권장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머님께서 100세 되시려면 3년 남았습니다. 제가 다시금 어머님을 어릴 때부터 모시게 된다면 우리 어머님께서 왕성한 사회 활동할 수 있게끔 해드릴 것이고 마누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새끼들 때문에 내 일 때문에 친구들 모임 때문에 부모님을 방치한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자연랑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한 번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처럼 식사할 때마다 전쟁을 치르고 어머님께서 극도의 치매와 우울증, 실어증, 선망현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을 보고 있는 내 자신이 무너지는 이 순간에도 제가 너무나 부모님을 잘못 모셨다는 이 철저한 회개에서 우러난 이 왕성한 욕구는 저 자괴감을 덮고도 남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시겠죠. 저 또한 어머님을 따라서 조만간 자연으로 돌아가겠죠. 이것이 우주 질서 아닌가요? 그러나 어머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저는 어머님께서 외롭지 않게 그렇게 해드려야 될 불변의 의무를 저는 가지고 있고 저 또한 제가 치매나 선망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단히 영적인 활동을 하고 육체적인 활동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를 모시면서 치매와 우울증과 선망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통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멋있게 노후 활동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봄날 이 심란한 이 현상이 지금 제 마음입니다만은 다시금 내 마음을 청소하고 4년 전 어머님을 모시고자 했던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
30분 후에 어머님 깨워서 다시 한번 식사를 시도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때는 가능할 거예요. 사실 자식이 주는 음식은 막 뱉어버리고 식사도 안 하시고 대소변도 못 가르치고 이러면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도 강낭콩처럼 붉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가족요양하는 여러분들도 극도 자괴감이 들 거예요. 그때 아마 마음감이 교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저렇게 영적으로 망가뜨린 사람이 바로 본인이다, 이런 죄의식에서 비롯된 책임감으로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시각에서 오늘을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먼 훗날 우리가 이 자연의 세계에서 생명을 마감하고 무주한 먼지로 다시 돌아갈 때, 그때 우리가 나의 삶에 대해서 다소나마 최선을 다했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 모레에도 오늘과 똑같은 일이 벌어날 때마다, 다시 말해서 극심한 무력감이 엄습해 올 때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드렸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머님을 더욱더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노라,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용서슴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너는 누구냐? 막둥이 없니? 아버지 다 얼른 갔다 가더니 애기들 돈 벌러 갔다. 돈 벌러 갔더라. 회사 갔어. 일 나갔어. 얼른. 다 일 나갔지. 응? 이주는 지기 가게 가고, 석주는 학교 가고, 경희는 병원 가고 그랬어. 아들아지가 벌어버려. 우리 새끼들을 어쩌까 이러고. 새끼들이 다 잘 살아. 집 사고 차 사고 땅 사고 다 샀는데. 그러냐? 예, 다 잘 살아. 어머니 조금 쉬었다가 밥 먹자. 밥 생각 없다. 이렇게 좀만 쉬었다가 밥 먹게. 좀만 쉬어. 좀만 쉬었다 밥 먹게. 예. 사먹하고 막대기 선수하고 가서 선전 안 하고 그래라. 예. 그래야지 나는 손은 안 물쳐. 너 가서 우리 선자 그 사람은 우리 막대기 선지라고 그러잖아. 알았어. 푹 쉬어. 푹 쉬었다. 푹 쉬었다. 좀 이따 밥 먹게. 푹 쉬어, 언니. 나한테 하지 마. 왜? 못 먹기 싫었게. 좀 이따 함께 먹게. 지금 밥 먹지 마, 언니. 좀 이따 먹자. 이렇게 제가 힘들면 저도 인간인지라 형제 자매들이 생각나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생각 드는데, 이마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잘못해가지고 어머님이 저 지경이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제보다 더 먼저 어머님과 같이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드네요. 물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원망도 있죠. 원망이 있는데 다 무의미하더라고요. 이렇게 무의미해.
지금 다 정년퇴직하고 밑으로 둘이가 정년을 앞둔 상태인데요. 제 밑으로 둘이가. 걔들은 생업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을 모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위로 계신 형님이나 누님이 계시는데 누님은 먼저 가셨고, 형님들은 어찌 됐든 간에 부모님을 모실 그런 형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하고 따지고 논쟁하고 그러면 이 또한 부모님에 대한 불효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마누라의 반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머님 모신다 그랬습니다. 마누라는 처음에는 애써 했는데 상황이 좀 안 좋게 돌아가니까 결국은 제가 방을 얻어서 내보냈어요. 다른 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끔 반찬을 조달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네 인생 아닌가요? 이런 혼돈 속에서 제가 중심을 잡고 내 영혼을 깨끗이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합니다. 오늘 같은 극심한 혼돈 속에서도 내 두 동생이나 형님이나 내 마누라나 내 자식들에게 그들이 나를 생각할 때 답답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즐겁고 희망이 있고 그립고 만나고자 하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저는 뭔가를 또 고민하고 실천해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을 제가 가족 요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힘든 일인지 압니다만은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해 못했냐? 예, 제가 태만했기 때문입니다. 태만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설왕설래한 것 같습니다.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의 저 상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